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재료들은 아주 좋아요. 지금 국채금리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GDP 성장률도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됐고요.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자, 이것을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변수가 좀 있죠. 네, 오늘 나타날 변수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정리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금통위가 열립니다.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뭐 금리 동결할 것이다, 뭐 유력하다, 뭐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적인 상황들이 금리를 인상시키기도 또는 다운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동결이 최선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소 답답한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긴 한데, 뭐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 상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대형주와 소형주의 온도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뭐 일단 이번 달 시점에서는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월말 시점, 이 최근 며칠 동안은 또 소형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건 또 테마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인데, 자, 대형주와 소형주의 온도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자, 11월도 끝나고 나면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습니다. 올해도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는 슬슬 뭔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답답해요. 네, 뭐 배당주가 됐든 아니면 실적주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뭐 사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탈하기도 하고 주식 안 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한데, 연말이기 때문에 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조금만 좀 참아보세요. 네, 다우지수는 0.04%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16%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수치죠. 그냥 혼조,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내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상승 출발했었거든요. 상승 출발해서 장 중반 정도 시점까지도 강세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그냥 막판에 뚝 떨어진 모습이에요. 다우지수 상승 출발 이후에 다우지수는 한 2시경까지 강세를 이렇게 유지했었고요.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이제 장 마감 시점에서 조금 안 좋게 마감이 됐죠. 나스닥은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뭐 물론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기분이 좀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다만 지수와는 관계없이요, 네, 시장의 재료들은 상당히 좋게 만들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은요, 계절 조정 기준 3분기 국내 총생산의 그 GDP죠? 네,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5.2%로 수정되었다. 자,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는 이제 4.9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뭐 예상치는 5.0 정도였는데 이거 다 웃돌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GDP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뭐 국민 이게 총생산이니까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5%대 성장률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 높은 속도의 그런 경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다만 이제 이 소비가 오히려 하향 수정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볼 게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 이 부분이 이제 그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전분기 대비 3.6% 증가했다. 지난번에는 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6%라고 보시면은 요게 다운이 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 자,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은 완전히 물건을 갖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다음 달에 발표된 CPI 지표도 이제 이게 진짜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다운이 되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실업률 이런 부분들. 물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요것이 그냥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빠지게 된다라면, 네, 연준의 금리 인하는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부담될 만한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경제 지표는 오히려 쭉쭉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경제 지표는 좋은데 야, 가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생각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GDP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기, 이제 4분기쯤 되면은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올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5%대 성장률은 미국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거대 국가가 5% 성장률을 보인다. 그러면은 뭐 전 세계에서 엄청난 호황이 일어난다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잡혀 있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지금 베이지북에서는요, 경제 활동이 이전 보고서 이후에 둔화되고 있다. 즉 경기는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만 물가 상승폭은 전 지역에 걸쳐서 크게 완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는 6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하락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26, 4.3 밑으로 떨어져. 이러다가 3%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4.26이면은 이제 뭐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2년물 국채 금리도 7 베이시스 포인트 가량 떨어지면서 4.66이 나왔습니다. 얘네 둘이 역전이 돼야 돼요. 지금 단기 국채 금리가 원래 더 빠른 속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장단기 국채 금리가 다시 역전이 된다라면 국내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문제는 금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조만간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올려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요, 모멘텀이 다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대한 촉매제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금리 인하의 가능성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사실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내년 3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48%, 인하할 가능성은 50%.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3월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고 친다면 내년도 시점을 봤을 때 우리 지금 12월 남아있죠. 산타랠리, 그 다음에 1월 효과까지 보고 2월 달에 대체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3월 달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진행됐을 때 주가가 크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실질적으로는 얼마큼 빨라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술주들에게는 아주 상승 랠리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전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80%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냥 내년 5월 정도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 안에만 금리가 일단 인하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꾸준하게 좋은 흐름들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죠.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대치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접근은 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결과물들을 또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데 지금은 안 움직여. 그럼 기다려야죠. 그죠?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종목의 등락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르고 내리고, 많이 올랐다면 좀 떨어지고요. 떨어졌다면 올라오고, 또 가는 척 하다가 말고, 막 이런 모습 계속 나타날 텐데, 보통 어떤 변곡점이 일어나기 전에 보통 이런 지루한 구간을 버티기 때문에요. 꼭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네, 바늘 다 갖고 계시죠? 지금 또 바늘 없어진 거 아니야? 네, 바늘 하나씩 시켜서 허벅지 쿡쿡 찌르시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야 하느니라. 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여는데 기준금리가 7연속, 무려 7연속 동결이 유력하다. 7연속이라면은 좀, 네, 너무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동결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고, 인상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사실 이 금리를 인상을 조금 시켜줬어야지 되는 시기가 확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회를 좀 놓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동결만 계속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네, 좀, 네,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좀 됐어요.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은 아시죠? 네, 일단은, 네, 이 금융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못 올릴 겁니다. 아무래도 뭐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어. 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지금 정책적으로는 은행을 막 쪼으면서 너희들이 돈을 많이 갖고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금리를 올려버린다? 네, 그러면은 대출금리 왜 이렇게 높아?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물가도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되는 거죠. 기준금리는 3%대지만 실제적으로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0%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고요. 뭐 낮은 금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예금금리가 지금 4%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대출금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요. 뭐 아무리 낮아도 6%대는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라면은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을 경우에 금리가 더 올라간다. 이게 사실 뭐 0. 몇 % 올라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네, 부담감이 확 커지는 상황이 되면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기다가 부담감을 더 키워준다? 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금리를 낮출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가계부채가 무리하게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가계부채. 전 세계에서 1등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 4월 이후에, 올해입니다. 올해 4월 이후에 가계대출이 아주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가 되고요. 지금 미국과 기준금리 폭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거죠. 2%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2%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금을 미국에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갈 만도 한데, 한국 주식이 또 그만큼 또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또 미국이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순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되고는 있습니다만, 참 이게 답답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네, 이게 이미 올려놨다가요 금리를 좀 인하시켜주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미국하고 같이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놔서 그 상승이 좀 진행이 된 이후에 내년도 정도부터 해서 서서히 금리를 조금 다운시켜준다라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금리를 꽉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뭐 그다지 썩 좋은 전략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알아서도 하시겠지만, 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경제 전망치도 이제 예상을 좀 이제 수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더 낮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 자체도 조금 어둡고, 뭐 대출도 많고 금리도 높고, 근데 낮추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참, 네, 애매한 구간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물가 상승률은, 네, 어느 정도 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유가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오펙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도 오늘까지가 마지막인데 이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계속 이제 갈등은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동 지역, 뭐 유가 여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펙 회의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걔네들이 만약에 추가 감산하자. 요즘에 유가 너무 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유가 또 올라가는 거죠. 뭐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300원대 아래로 떨어져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지만은 네, 1,3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들락날락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 한국은행이 정책적인 회의를 여는데 금통위를 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나올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통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에 별로 없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답답해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내 주식만 안 올라요. 대형주와 소형주의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왜 내 주식만 안 오를까요? 네. 희한하죠. 왜 내 주식만 안 오를까? 이게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분명히 안 오르진 않아요. 네. 대형주가 오르는 시점도 있고, 소형주가 오르는 시점도 있는데, 내가 대형주가 안 오를 때, 대형주를 갖고 있었다가, 홀랑 갈아타는 거지, 소형주로. 그러다면 또 소형주가 안 올라간 타이밍에서 또 홀랑 갈아타가지고, 또 안 올라. 왜 내가 오는 것만 안 올라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대형주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요. 소형주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주식이 항상 오를 수는 없잖아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조금만 내려간다 싶으면 다른 데로 갈아타가지고, 또 그쪽에서 더 큰 네, 조정을 보고 또 저쪽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글로 갈아타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포트폴리오가 엉망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 상승률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이 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 지수와 소형주 지수 좀 살펴보니까, 대형주 지수는 이번 달에 무려 10%나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달에 계좌가 10% 정도 올랐나요? 저 밑바닥부터 친다라면은 제법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좀 되긴 되는데, 지수를 누르는 형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구성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10% 넘게 올라간 것도 있고요. 아닌 것들도 있겠죠. 네, 뭐 그런 식인데, 중소형주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 정도 올랐다. 중형주는 7%, 그 다음에 소형주는 5%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급등한 종목들도 있지만, 급락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상승률이 꾸준하잖아요. 뭐,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도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된 반면에, 중형주나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나 또는 뭐 테마 이런 것들 타게 되면은 주가가 한 20% 올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차익 매도물 나오면서 주가가 한 15% 빠졌어. 그러면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보면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소형주에 많이 몰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네, 이 계좌가 상승하는 쪽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대형주 쪽에 많이 집중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겠죠. 이 변동성만 잘 생각하신다면 소형주 5%밖에 안 올랐다고 말도 안 돼. 나는 30% 40% 먹었는데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코스피 상승률이 네,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저는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연말 분위기가 좀 안 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배당주 쪽에도 그다지 네, 많이 집중되는 것 같지가 않죠.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 뭐 물론 이제 분기 배당 나눠가지고 배당 나기 좀 적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은 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시점이 이제 12월 중순 정도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12월이 되고 나면은요, 이제 가장 큰 네, 만길이 있죠. 네, 이 가장 큰 만길,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어느 쪽 방향을 틀 것이냐죠. 이번에 만약에 이 만길 방향성을 상방으로만 잡아주게 된다면, 시장이 12월 달에 제법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2600포인트 충분히 돌파 가능하죠. 그 다음에 2700에도 바짝 다가서는, 즉, 정고점 때까지 한번 당겨주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급등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수를 급등시키는 것보다 지금은 종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저쪽을 누르면서 시장의 지수 포인트를 붙잡아 놓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쪽이 다 올라가고 나면 또 이쪽을 누르면서 저쪽으로 올라가고 조금씩 키 맞추기 하면서 계속 시소 게임처럼 올라가게 될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되는 거긴 한데, 문제는 이제 연말 산타랠리 쪽으로 갈 때 이렇게 붙잡아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상방 쪽으로 갈 것이냐. 자, 기업들의 이제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적 4분기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배당도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형태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가격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이제 만기일 전후로 해서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일하고 13일 12월 12일, 13일 이렇게 FOMC가 있는데,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만이라도 얘기해 준다라면 상방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기일에 대한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히려 기대감이 조금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연말 랠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배당주 쪽으로 많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0월달 그 시점에서 주가 크게 하락했었던 그 시점 이후에 이제 공매도 금지 그런 것들 나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서는 형태로 진행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제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그냥 딱 고착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평탄화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뭐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구간만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성장률 하향에도 혼조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 뭐 나쁜 재료는 없으니까 혼조세면 나쁘지 않죠. 뭐 올라간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은행에서는 금통일을 열어서 7연속 금리 동결할 것이다. 네, 매우 답답하고 매우 짜증나는 정책 기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별 수가 없죠. 뭐 지금은 이미 실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금리를 인상시키려면 진작에 올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을 솔솔 이제 이야기해 줄 그런 시기가 됐는데, 지금은 금리를 내릴 만한 기대감도 올릴 만한 기대감도, 즉 정책적인 기대감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모멘텀을 만들기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대형주와 소형주 온도 차이가 느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중소형주들은 변동성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요. 대형주가 꾸준하게 상승률을 보여줬던 이유는 당연히 변동폭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월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와주는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보여주면 되겠고요. 뭐 대형주가 좋아요, 소형주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 보시고 12월 랠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기대감들을 좀 더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나 소형주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들은 대형주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100페이지요. 네, 스타코믹스 100페이지. 왜 스타코믹스만 읽냐고요? 이게 제일 좋아요. 네. 자, 주가는 하락과 횡보, 상승을 반복한다. 다시 오를 것을 생각하여 하락 시기나 횡보 시기에 매수를 해놓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적어도 하락이 끝나거나 횡보가 끝나서 다 곧 올라갈 것 같을 때 매수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시작하는 시기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답답하겠죠. 네, 그다음에 상승이 끝난 시기에 매수해도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상승을 막 시작하기 전에 또는 하락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매도를 많이 하죠.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매도 많이 하고요. 하락을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대에서의 평탄화 작업,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바닥
천정 이런 구간들, 그 구간에서 횡보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 시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만만한데 라고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고요. 특히 매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하락한 이후에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는 자신 있게, 네, 아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자신 있게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네, 포트 잘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들이 좋은 기회로 나오면 언제든지, 네, 멈추지 말고 매수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